퀴즈다. 팍스 인베스테이너 금요일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금요일마다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배워왔던 지식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몰랐던 부분 확실하게 알고 또 더 잘 알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계속해서 배워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여기에 또 새로운 지식까지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복습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중요한 금요일 저희가 복습만 하지는 않죠.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 또 종목까지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의 진짜 주인공이죠. 주식 요정, 수익 요정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희정 씨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사드리는 빌 게이츠입니다. 네, 벌써 불금이 찾아왔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지만 코스피 코스닥은 약간 미비한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알찬 마무리 해보길 바랍니다. 네, 지금 4일째 체험판은 2주차인데 거래하는 날수가 적어졌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피로도는 높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피로를 다 날려버릴 수 있게 오늘 수익 요정 우리 빌 게이츠 희정 씨가 또 힘 실어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애덤 스미스 우리 수민 씨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퀴즈타임에 인사드립니다. 경제학의 막내딸 막둥이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인베스테이너, 인베스트, 투자로 엔터테인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멀리 갔어요. 경제학의 막내딸까지 갔어요. 그만큼 확실하게 또 수익 챙겨드릴 이런 포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어느덧 또 이 금요일이 됐는데 시간이 빠르다고 하니까 또 드는 생각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희가 방송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시간 너무 빠르죠. 네, 너무 빠릅니다. 한 달 전과 그리고 지금 비교했을 때 두 분은 좀 뭔가 달라진 게 있으신 것 같은가요? 희정 씨 어떠세요? 이제 아무래도 주식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주식에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약간 감이 슬슬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 대단한데요. 분명히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모르겠어요 하던 희정 씨가 이제 알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수민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보내보면서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섹터가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주도주 섹터가 있고 또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주도주가 오고 또 이런 주도주 sek터들 저희가 쏙쏙 뽑아서 알려드려야겠다. 바뀌는 흐름들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다 마음이 막 감동이 왜 지금 우리 수민 씨 입에서 주도주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이렇게 공부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발전했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같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발전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더 많은 공부해 볼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지금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 같이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훨씬 더 많은 내용들, 방송을 통해서만 보는 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더 많은 공부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둘러봐야 되겠죠. 이번 주 시장은 참 큰 이슈가 없다. 시장 전체를 관통할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좀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시장이죠. 이번 주도 참 외국인들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내리기도 했다가 또 반등해주기도 했다가 이런 변동성도 보여줬었고요. 또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막 주 초반에 쏟아내다가 간밤 사이에는 또 태도가 뭔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 연착륙할 것 같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한시도 지금 시장에서 눈을 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피 지수, 뭐 오늘 코스닥 지수 뭐 둘 다 좀 장 초반에 비해서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해주기는 했지만 장 초반에는 지금 1%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승폭이 둔화됐고 축소되면서 0.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제의 부진을 좀 털어냈다라는 데 의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조금 이렇게 상승분 많이 반납했던 부분에는 아무래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서로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준 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는 2%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에 꽤나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0.6%대 하락 마감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죠. 삼성전자도 장 초반에는 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상승폭이 제한됐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체크를 좀 해보면요. 코스닥 역시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오름세 보여주면서 같이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오전장에 이미 하락 전환해서 계속해서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0.6% 거의 7% 가까이 하락 마감하면서 86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수급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상승했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던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물량을 던지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1,476억 원, 기관 3,546억 원 담았던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224억 원, 기관이 639억 원을 던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도 서로 반대되는 모습 보여줬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오늘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테마들이 계속 좀 끌고 간다.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해운주가 이번 주 내내 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해운 테마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특히 그 선봉에서 있었던 게 화장품을 비롯한 미용 관련주들이었죠. 오늘 시장에서도 화장품주가 또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좀 간략하게 제가 시장을 체크를 해봤는데 이번 주 시장 외국인들이 뭐 언제나 큰 시장에 열세를 주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도 외국인들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뭐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두 분 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희정 씨 수급의 움직임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엇갈리는 날들이었는데요. 특히나 어제가 되게 신기한 모멘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HTS를 보시면 외국인이 4월 26일부터 7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순매도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어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둘 다 매도세로 잠깐 전환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게 만기가 해제가 되니까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이 주로 오늘 어떤 종목을 샀냐 지켜보시면 외국인은 오늘 전기전자랑 보험, 증권 쪽에서 금융업 쪽에서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금융업종은 다음 주에 이제 저 PBR 관련해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기대감이 일고 있고 또 호실적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서 오늘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면 기관에서는 기관에서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화학과 또 금융 똑같이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개인이 순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4억 원, 639억 원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순매수 추이를 보시면 기관이
IT에서 주로 매수세를 보였고 또 반도체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정말 이번 주 수급적인 측면에서 봐도 조금은 달랐던 한 주였습니다. 사실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팔았다가 담았다가 하는 거야 뭐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죠. 하지만 금융주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관심을 보였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한 번은 관심을 받았다가 또 한 번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이런 상황들 나오고 있는데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 기대에 못 미친다. 실망감이 일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아닌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도 모이고 있고 특히나 그 중심에는 은행주들이 밸류 프로그램이 지금 강제적인 부분은 없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은행주들한테는 참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다. 이런 분석들 나온 데다가 또 지금 은행주들은 역대급 호실적 전망되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이제는 이런 수급까지도 짚어내 줄 수 있다니 희정 씨 너무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HTS를 처음 오늘 다뤄봐가지고 좀 긴장을 했는데 다음에는 더 제대로 된 분석 해보겠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계속해서 HTS를 통해서 뭐 전략도 짜고 하지만 방송에서 HTS를 써보는 게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할 수 있어요. 그래도 너무 잘했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번 주 좀 이슈가 없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또 이슈가 갑자기 또 간밤 사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좀 터져 나와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민 씨,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뉴욕 증시, 미국 증시 애덤 스민스의 브리핑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지표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급여 청구는 노동시장의 선행 지표다 해서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인 고용지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도 늘어났고 게다가 월가의 전망치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고용시장의 둔화세를 확인시켜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올해 들어서 가장 긴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다우존스 지수는 0.85% 상승으로 3대 지수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시작은 조금 불안한 듯 했습니다만 마무리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내 증시 보면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더 많이 흔들렸다고 어제 설명드렸었죠. 최근 올라왔었던 종목 중심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옵션 만기일 영향을 받으면서 파생 상품, 이 선물 시장이 흔들리고 또 그게 현물까지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도주인 반도체가 쉬어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비교적 빨간불 켜졌던 섹터들이 나와줬습니다. 저희가 어제 핫이슈 섹터로 소개드렸던 웹툰, 게임도 좋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면서 넷마블도 상승세 보여줬고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실적 장세,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또 어제 저희가 각각 하나씩 소개해드렸었죠. 미용기기와 화장품입니다. 어제 잘 보이는 수익 가져다 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 화장품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이 클래시스는 19% 상승하면서 1인자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주요 지표, 바로 CPI일 텐데요. 다음 보시면 사부님이 어제 골디락스를 언급하시면서 강조했었던 지표이기도 한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4월 CPI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헤드라인 CPI의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3.4%, 핵심 CPI의 경우에는 3.6%가량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조금은 걱정되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경계감을 풀지 마시고 CPI 데이터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도 저희가 사부님과 함께 이 관련 내용 꼼꼼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말고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왜 듣는 제가 이렇게 뿌듯하죠. 진짜 정말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애덤 스미스, 우리 수민 씨가 지적해 주신 대로, 간밤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이는 시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연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들이 주 초반까지 있었다면,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걸 확인하니까, 정말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는걸 이런 생각들 확산이 되면서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닿으면서 코스피 지수는 오름세를 보여줬던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2차 전지주들 빠지고 외국인 기관 떠나가면서 코스닥 지수 하락 전환했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시장에서는 지금 CPI 얘기해 주셨지만 CPI, PPI가 연달아서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들 조금 더 체크해 보면서 시장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민 씨가 지적해 주신 대로 자, 같이 우리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뭔가 스스로도 되게 뿌듯하게 여기고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먼저 웃고 있는 희정 씨는 어때요? 아직 진짜 HTS의 이 어려움에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유, 적응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너무 잘했고요. 수민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브리핑을 해보는 게 처음인데 조금 부족했던 모습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 전문적일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욕심쟁이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다음번 방송에서는 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같이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자리 다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함께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팍스 인베스테이너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렇게 같이 성장하실 수 있는 자리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퀴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퀴즈다. 그러면 정말 퀴즈 풀어봐야 되겠죠. 자, 한 주간 또 배워왔던 지식들 날아가지는 않았는지 내 머리 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두 분이 퀴즈를 푸는 멤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퀴즈에서 감이 멀어져 있는 건 아닌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희정 씨 어떻게 퀴즈 잘 풀 자신 있나요? 아무래도 업사부님과 과외도 같이 하고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나은 그런 성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사실 희정 씨 지금은 HTS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사실 좀 더 날아다닐 것 같지 않나요? 좀 이제 긴장이 슬슬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민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보이는 수익 가져다 드리는 경제학의 막내딸, 막둥이 애덤 스미스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퀴즈 타임이니까 보이는 수익
물론이고 보이는 정답까지 쏙쏙 캐치해보고 싶습니다. 보이는 정답까지. 이거 혹시 뭐 정답 유출된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관계자 중에서 지금 정답 유출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수민 씨 혹시 뭐 문제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유출 너무 필요합니다. 유출이 필요하다. 아우, 절대 안 되죠. 자, 유출 없이 클린하게, 공정하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본 문제부터 가면 다칠 수 있으니까 몸풀기 퀴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세선에 대해서 배워왔었는데요. 추세선 관련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추세선은 그 길이가 네모할수록 네모가 높다. 제가 사실 할수록이라는 말을 힌트를 좀 열어드렸어요. 뭘까요? 추세선은 그 길이가 네모할수록 네모가 높다. 길수록. 자, 희정 씨. 그 길이가 길수록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 정답입니다. 바로 정답 맞춰줬어요. 길이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 자, 지금 수민 씨가 끄덕끄덕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반격에 나서야죠.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네모가 강하다는 것. 이 네모 좀 긴데요. 어떤 걸까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신뢰도가 강하다는 것? 맞는 말이기는 해요. 이걸 근데 퀴즈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가볼게요. 상승과 하락이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추세의 길이가 긴 거니까 주가가 그쪽으로 진행되는 방향이 좀 길다, 강하다 이런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와, 오늘 희정 씨 먼저 치고 나가는데요. 맞습니다. 주가가 진행되는 방향이 강하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보이는 정답이라고 했었는데 수민 씨 이거 어떡하나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돼. 어떡해요? 보입니다. 자, 눈을 개안해 주세요. 자, 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다음 문제 가볼게요. 계속해서 몸풀기 퀴즈입니다. 네모가 좀 많습니다. 무엇과 동시에 무엇이 오르는 무엇 상황. 자,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번 주는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는 조금 사라지긴 했지만 4월 말에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배웠었죠. 스태그플레이션 대체 뭐한 상황인 걸까요? 일단 저기 기다란 거는 네. 인플레이션이 답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갑자기 영어를 요거를 조금 한자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높은 물가, 높은 물가. 고물가. 수민, 경제 불황. 맞습니다. 불황과 동시에 무엇이? 물가가 오르는, 맞아요. 모르는, 뭐하고 뭐한 상황? 고금리? 고금리? 높긴 높은데 금리 말고 힌트가 있네요. 고금리. 고물가. 고물가. 근데 높은 것과 반대로 높은 거 맞네. 무엇은 되지 않는 맞아요. 저성장. 정답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경제 불안과 동시에 물가가 오르는 저성장, 고물가 상황. 자, 이제 조금씩 수민 씨가 몸이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아직까지 몸풀기 퀴즈니까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인하를 단행하게 되는데 그 목적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떤 걸 의도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걸까요? 물가는 어떻게 되고 경기는 어떻게 되는 걸 원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걸까요? 일단은 물가가 안정되는 거를 위해서 인상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정. 경기는? 위축. 그렇죠. 경기는 위축된. 사실 지금 경기는 너무 호황이고 물가는 너무 높아지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 반대로 하면 되겠죠. 수민 씨, 기회를 드릴게요. 물가 상승. 물가 상승. 물가를 물가를 올립니다. 올리는, 그러니까
경기가 좀 바닥권에 있으니까 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겠죠? 일단 물가 불안정, 반대말. 안정의 반대말 불안정. 안정을 한 걸 가만히 있었던 애를 아, 올라봐. 물가 아. 자극. 그렇죠. 물가를 자극시키고 경기는 경기 호황? 경기를 과열. 과열시키는 정부가 있을까요? 아. 자, 좀 경기가 너무 바닥권에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아, 일어나봐. 네. 경기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활성화. 정답입니다. 물가를 자극하고 경기를 활성화. 맞습니다. 자, 이런 의도들을 갖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아니면 내리고 하는 정책들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올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수민. 수민?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결국엔 어떤 상황인 거죠? 고금리에 고물가. 거기에 경기가 위축된. 그렇죠.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경기가 나쁜데 금리까지 올려버리게 되면 소비 주체들, 투자의 주체들이 결국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비, 투자, 고용 모든 게 다 둔화되고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침체에 이르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좋습니다. 자, 몸풀기 퀴즈 요 정도인데 어떻게 몸이 좀 풀리신 것 같은가요? 왜 얼굴이 점점 더 긴장되고 있는 것 같죠? 정답이 안 보여요. 정답이 안 보여요? 왜 그러세요? 수민 씨 분명히 보이는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보이는 정답. 이게 정확한 단어를 딱딱 알아놔야 되는데 공부를 해놓고 적응을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문제를 잘 알고 있어야 이걸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쩌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나도 좀 그런데 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방송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잘 봐서 나 분명히 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막상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 저게 뭐였지? 이렇게 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저희랑 계속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희정 씨 분명히 HTS 없으면 날아다닐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바닥에 계신 것 같아요? 아직 안 날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빈칸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빈칸에 대한 긴장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계속 긴장감이 생깁니까? 자, 조금 더 두 분 다 이완하시길 바라겠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매매 팁으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지랑 저항은 정말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하면 정말 꼭 알아둬야 되는 이 조건들인데, 지지와 저항이 많이 나오는 자리들을 업사부님께서 알려주셨죠. 자, 빈칸들이 있습니다. 뭐뭐점, 뭐뭐점, 뭐뭐선. 요 세 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수민. 전고점, 전저점, 이평선. 와, 다 지금 맞추게 줄 수 없어. 희정 씨의 어떤 탐욕. 이렇게 내가 정답을 그냥 맞추게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탐욕을 봤어요. 희정 씨,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사실 아래쪽에 있는 빈칸을 잘 몰라서 위를 제가 좀 맞춰놔야 돼요. 어떻게든 너를 편하게 가게 냅두지 않을 거야 라고 발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자, 수민 씨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지금 웃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게 직전주에 바로 배운 거였어가지고 기억이 잘 나서 빨리 선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 뺏겨가지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서 저도 빨리 맞춰놔야. 네. 분명히 두 분이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두 분이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저는 두 분이 조금 더 싸우기를 바라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평선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하나만 더 체크해 볼까요? 이평선은 괄호까지 쳐 있었어요. 무엇일수록 강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평선 무엇일수록 강력할까요?
장기일수록 강력. 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평선은 장기일수록 강력합니다. 이평선은 종류가 많죠. 뭐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뭐 12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있는데 120일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자리들을 보여주게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희정 씨는 이미 저는 모르겠어요 라는 선언이 나와 있어서 요거는 수민 씨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밑에도 빈칸들이 있습니다. 무엇의 시작점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런 것들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서 정고점, 전저점, 이평선들을 그렇게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빈칸은 무엇일까요? 막 여러 가지 단어가 막 피보나치 막 이런 거 생각나는 그런. 피보나치도 맞아요. 강의를 하시는 중에 말씀이 맞아요. 나왔죠. 네. 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빈칸을 보다 보니까 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추세선. 맞습니다. 추세의 선이 있었죠. 추세대 네. 아닌가요? 추세대? 추세대인가요? 추세대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비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배운 걸로. 정답. 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캔들이 조금 띄우고 올라가는 형태의 갭. 오, 정답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캔들하고 캔들 사이를 네. 갭이라고 하죠. 마지막. 하나가 패턴. 패턴. 정답입니다.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제가 이제 다시는 믿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배신감이었어요. 자, 추세선, 비율, 갭, 패턴의 시작점. 결국에 우리가 이 주식이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까지도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들이 된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주 정답 잘 맞춰줬고요. 문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라인이 네모되면 저항은 무엇으로 작용? 자, 첫 번째 빈칸부터 일단 좀 맞춰볼까요? 저는 좀 헷갈리는데 네. 단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항 라인이 깨지면 저항은 지지로 작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정답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항 라인이 돌파되면 돌파되면. 저항은 지지로 작용. 말이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그래도 의미가 맞았으니까 좋습니다. 정답 바로 맞춰줬고요. 두 번째, 지지 라인이 그럼 어떻게 되면 지지는 무엇으로 작용한다? 요거는 희정 씨의 반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단어가 좀 애매한데 네. 지지 라인이 깨지면 지지는 저항으로 작용. 이거 너무 바로 앞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좀 단어가 생각이 다른 수빈 모습을 돌파. 돌파. 돌파 아닌가요? 그것도 돌파가 되는. 돌파라기보다 이거는 지지 라인이 벗어나는 거죠. 이탈. 정답입니다. 이탈. 지지 라인이 이탈되면 지지는 저항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했던 건 지지는 계속해서 지지가 아니고 저항도 계속해서 저항이 아니라 둘이 이 차트상 흐름에 따라서 지지가 저항이 되기도 하고 저항이 다시 지지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걸 저희가 배웠던 거죠. 그걸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 번의 네모나 네모 시도가 있을 시 점차 지지와 저항으로서의 네모가 된다. 여기는 어떤 걸까요? 사실 이 안에 지금 답이 있습니다. 네, 저 이거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민 씨. 어제 제가 과외를 했었는데 네. 어제 딱 이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게 여러 번의 돌파나 이탈 시도가 있으면 이 지지선, 저항선으로의 역할이 아주 떨어지고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너무나 정답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여기 마지막까지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즉, 무엇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까지는 이것까지는 보이는 정답이었다고 했잖아요. 보이는 정답. 즉, 지지와 저항이 깨질 가능성? 깨진다라는 말. 좀 기능이 그게 뭐였었죠? 약화된다? 깨진다라는 말이 뭐였었죠? 돌파되거나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돌파나 이탈 시도가 있을 시에 점차 지지와 저항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즉 돌파나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에 깨진다라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깨지는 게 위로 깨지는지 아래로 깨지는지에 따라서 돌파, 이탈이라는 말들을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두 분이 아는 거는 같은데 지금 해보면 해볼수록 약간 어설프게 알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해 하고 웃었던 수민 씨는 어때요?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과외 수업에서 배우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듯이 사용하는 말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 정답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 있었는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애교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는 이평선 깨지면서 라는 말들 많이 하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두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 숙지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골디락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경제 상황을 비유할 때 골디락스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죠. 골디락스. 골디락스와 곰새말이라고 하는 이 동화에서 유래가 됐는데 아주 경제 상황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를 비유할 때 골디락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골디락스 관련된 문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없이 네모하는 경제 상황. 네모도 하는 무엇을 의미한다. 자,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 칸은 알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그 물가 상승 압박이 없다? 그렇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없이. 그러면 무엇하는 경제 상황? 지금 시장에서 가장 바라는 거겠죠? 맞아요. 사부님이 따뜻하지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끝까지 나지 않고 지금. 자, 지금 미국 경제가 사실 높은 경제 성장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해도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4월 말에 GDP 나오면서 물가는 높은데 경제 성장은 이런 것 같네 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죠. 자, 그것에 지금 반대. 모르시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자, 경제 성장률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사실.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경제 상황. 그러면 네모도 아는 무엇을 의미한다. 이건 사실 수민 씨가 이야기를 했죠. 다시 한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아는 상황. 아는 무엇을 의미? 호황. 정답입니다. 마지막은 결국에 자, 물가 상승 압박 없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경제 상황,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을 의미하는 게 바로 골디락스였습니다. 늘 골디락스 상황이면 좋겠지만 경제가 살아있는 탓에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의 계좌라도 골디락스로 저희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하는 섹터, 테마, 또 종목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랑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이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섹터 그리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또 섹터 종목까지도 준비를 해 오셨는데 일단 희정 씨가 주목하고 있는 다음 주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되는 섹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저는 5월에 로봇 관련 섹터를 좀 중점적으로 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건 바로 로봇인데요. 최근 로봇은 공장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물류,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로봇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또 이를 통해서 인간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슈로 삼성전자는 어제 자율주행 대신 로봇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은 자율주행 연구에 투입했던 인력을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미래 로보틱스 연구에 전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오늘 로봇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로봇 관련주, 제가 가져온 종목 좀 이따 꼭 확인하시죠. 자, 로봇주 요거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 어떤 건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수민 씨는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방금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는 말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주도주로 활약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살짝 눌림목 주고 있는 미지근한 종목이죠. 네, 오늘의 탑픽 섹터는 반도체 패키징입니다. 반도체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 전기적으로 포장하는 공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프로세서와 D램, 낸드 플래시를 묶어서 부피를 줄이고 속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또한 패키징은 고온, 불순물이나 물리적 충격의 외부 요인으로부터 이 집적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반도체 8개 공정에 대해서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공정이 오늘의 패키징 공정입니다. 그동안에는 단순 공정으로 여겨졌었던 패키징인데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이런 기기들의 성능이 향상되고 크기는 작아지게 되면서요. 중요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IoT 시대에 각광받는 반도체 패키징, 오늘의 탑픽 섹터로 선정해봤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가 훨씬 더 고도화될수록 더 중요해지는 부문이 바로 반도체 패키징이죠. 반도체 패키징에 주목한다. 수민 씨의 픽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수민 씨도 그렇고 지금 희정 씨도 그렇고 굉장히 좀 기술주들, 미래를 좀 내다보고 있는 그런 테마를 챙겨왔는데 자, 그러면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 챙겨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로봇주는 그래도 뭐 반도체 패키징에 비하면 조금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지금 머릿속에 요걸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자, 희정 씨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가져온 로봇 관련주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11년 설립됐고 국내 최초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족보행 로봇, 협동 로봇 등 관련 분야에서 꾸준하게 기술력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2023년 수백억 원가량의 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해서 지분의 14%가 삼성전자에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로봇 연구에 집중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과 협력해 협동 로봇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바퀴 이동형 양팔 로봇 RB-Y1의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활발한 로봇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런 매수 전략은 저희 문자 3989로 업사부 입력하셔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죠. 네. 이렇게 밀당하는 느낌입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했었는데, 자,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 어떤 식으로 전략 짜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면서 세 글자 업사부라고 그 보내는 내용에다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주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공개가 됐는데 반도체 패키징은 워낙에 종목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나올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자, 수민 씨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DIT입니다.
최근 DIT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잠시 눌림목 주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는 2025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보입니다. DIT 최근 동향과 실적 살펴보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 시스템이 반도체 웨이퍼의 분량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SK 하이닉스가 있는데요. 수주 잔고도 약 600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세한 비밀 열쇠 전략은 저희 문자 샵 3989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소통하고 또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니까요. 미뤄뒀다가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핸드폰 들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문자 샵 3989번입니다.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오늘 방송 정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